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아마존 트럭을 탈취한 강도 용의자와 경찰 간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의 20대 한인 대학생이 아동 포르노 배포와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복권 구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가 악용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리면서 한국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결정한 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단번에 2.25%에서 2.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연준이 이달에도 초강수를 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는 이제 우리나라 2.25%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관심은 이제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9월에 열리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9월에도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0.75%포인트 수준의 큰 폭의 인상 여지는 남기면서 상황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언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아마존 트럭을 탈취해 도주하던 강도 용의자와 경찰의 추격전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버사이드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동쪽 선상. 경찰이 용의자가 탈취한 아마존 물류 트럭을 쫓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이 이어지고 용의자가 몰던 트럭은 결국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를 들이받습니다. 이후 60번 프리웨이로 진입한 트럭은 세 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뒤 멈춰섭니다. 용의자가 담을 넘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고 40분 만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32살의 퀸틴 자넬 랄크스는 살인미수 혐의와 2건의 주택 침입 강도, 차량 탈취와 DUI 운전 등 6개 중범 혐의로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롱비치에서는 7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레이크우드와 23가 교차로에서 2005년형 다찌렌 픽업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 아빠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인 올해 57살의 제임스 반스를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는데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의 20대 한인 대학생이 아동 포르노 배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뉴저지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25살 한인 대학생 존 소 씨를 2급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와 3급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 사이버 범죄 태스크포스의 합동 수사 결과
소 씨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항목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해 소지했으며 여러 경로로 배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법원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대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치 직후 대국민 연설로 대면 업무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연설을 위해 미 매사추세츠 주를 찾은 지 꼬박 일주일 만입니다. Hello everyone. I've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당국이 정한 격리기간 만료를 전후해 2차례 항원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닷새 만에 가벼운 증상만 겪고 완치된 건 백신 접종과 치료제 등 향상된 코로나19 대응책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누구나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진료 방식도 특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don't need to be president to get these tools used for your defense. In fact, the same booster shots, the same at-home test, the same treatment that I got is available to you. 바이든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호응해달라는 당부지만 미국 내에선 아직도 인구 20%가 넘는 7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2만 명이 넘는 미국 내 확진자 가운데 80% 이상이 BA.5 변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걸렸던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 예방 차원의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LA 통합교육부 등 전국의 대형 교육부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10대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백신을 2차례 맞은 5살에서 17살 사이 인구는 2,390만 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약 45%만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접종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 가운데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는 500만 명으로 9.5%에 불과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1,40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31만 명이 최근 4주 만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학생들의 안전한 개학을 위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복권 구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상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모두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률은 3억 250만 분의 1. 지난 4월 이후 29번 연속 1등이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국내 복권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메가밀리언이 판매되는 45개 주에선 복권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레스토랑 체인점 창업자는 약 10만 달러를 들여 직원 5만 명에게 복권을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중 누군가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면 당첨금은 모든 직원이 나눠 가질 것이며 1등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눠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일부에선 악용돼 주택 소유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용김 씨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년 동안 2명의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날 무렵 사라졌습니다. 용김 씨가 지난 2년 동안 두 유닛에서 받지 못한 렌트비만 해도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시에서 그거를 퇴거를 소송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었잖아. 2년 동안. 하긴 전화를 테넌트한테 시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을 쳤으니까.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는 세입자들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됐지만 LA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기지에 더해
세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존 리 시의원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시의회에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we're looking forward to be as soon as possible. I think the city council, is going to be able to debate on when that date is moved forward. But we need the report to come back to actually state a date, so then we can have it on the floor to be able to discuss it.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됐을 경우 물가 급등과 함께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유예 조치를 둘러싼 일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잘 활용되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MTA 젠 올리버 회장은 승객들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모든 지하 터널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지상에 위치한 역사에도 필요한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동 중인 전철과 뉴욕 시내 모든 지하 역사에 휴대폰과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하는 이 프로젝트는 완료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들은 이동 중 업무를 볼 수 있고 응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장점 등을 언급하며 MTA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승객 수는 감소했고 적어도 2035년이 돼야 승객 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TA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번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TA에 할당된 연방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돼 2025년부터 연간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TA 측은 보다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방의 구호기금을 사용해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MTA는 이번 와이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L 열차의 이스트리버 터널 안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가 예고한 대로 유럽 가스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유럽 각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자신들이 예고한 대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최대 공급 가능량의 20%로 줄였습니다. 가즈프롬은 최근 장비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열흘간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1일 평소 공급량의 40% 수준으로 공급을 재개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 그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러시아는 가스 공급 감축 이유를 유럽의 제재로 가스관 점검과 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감축이 아니라 아예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을 진행 중인 독일에선 올해 말 폐쇄하기로 했던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운행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폐쇄했던 원전 3곳을 다시 가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전 강국으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프랑스는 독일의 가스 소비량의 2%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 내년 2월엔 가스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EU는 지난 26일 다음 달 1일부터 8개월 동안 각국의 가스 소비량의 15%를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최근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 사태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종사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은 비행기 조종사 정년 퇴임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2년간 늦추는 경력 조종사 비행 촉진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항공교통난을 덜기 위해서는 신규 조종사 양성과 더불어 기존 베테랑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조종사들은 6개월마다 신체 검사에서 1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를 연장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오늘 LA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방지단체 회원들은 오늘 LA 시청 앞에 모여 현재 새벽 2시까지로 돼 있는 주류 판매 시간이 새벽 4시로 연장될 경우 무분별한 음주로 건강을 해치고 음주운전 사고가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last call to 4 a.m. brings no good. What it does bring, it brings deaths, it brings drunk driving, it brings nothing but just harm and true harm to communities that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웨스트 할리우드, 팜스프링 등 7개 주요 관광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용인대학교가 글로벌 시대 인재 양성과 K컬처의 확산을 위해 LA 지역의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수 용인대 총장은 유도와 태권도, 골프 등 체육뿐 아니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 공연과 예술 등에도 특화된 대학의 장점을 앞세워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 등 세계에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LA의 문화, 체육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 공연 이런 것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계화시키고 미주에다 LA가 되겠지만요. 그러한 그 용인대학교의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서 미주의 어떤 용인대학교 분교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용인대는 이와 함께 개교 70주년을 맞아 코로나로 중단됐던 미주 지역 용인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를 내년 텍사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